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조금 SK케미칼 주주분들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코스피 또 상승했죠. 3173.05. 코스피 일단 업종부터 보고 갈게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코스피 오늘 상승을 해서 자, 이제 3150을 놓고 여전히 3150에서 3200 사이 박스냐 아니면 3100에서 3150 사이의 박스냐, 이걸 놓고 아직은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뭐 과거의 패턴으로는 뭐 2, 3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뭐 다시 이 안에 들어오는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볼 필요는 있는데, 여전히 3150에서 3200 사이인지 또 아니면 3150에서 3100 사이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금융투자, 기관 중에도 금융투자가 이제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 오늘 개인하고 외인은 좀 팔았죠. 개인하고 외인은 계속 팔았고, 외인들 특히 매도량을 좀 늘렸어요. 매도 금액을 늘리면서 했는데, 이게 좀 웃기는다고 그럴까요? 웃기는 게 한국 증시가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갖고요. 한국 증시가요, 되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증시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매도에 취약한 그런 증시가 이제 한국 증시 같아요. 왜냐면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사실은 통화정책부터 다양한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다양하게 보잖아요. 부동산 뭐 관련된 그 부동산 자금도 또 보고, 은행권 자금도 보고 다양한 걸 보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계속 그 증시 관련된, 이 주식과 관련된, 주식 선물 옵션, 증시 관련된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역대로. 지금 은성수 위원장도 사실 그 사람이 뭐 다른 금융통이에요. 금융통인데, 그 사람의 뭐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경력이나 어떤 노하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차트가 움직여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뛰어나죠.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경험 많고 뭐 그런 분인 건 아는데, 증권과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 경험이 별로 없고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잘 모르고 금융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다고 하지만, 공매도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라 그럴까요? 문화나 어쨌든 성장 그 백그라운드, 기본적으로 서양은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공동체보단 나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일해 보시면요, 담당자가 휴가 가거나 그러면 옆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뭐 예서 은행에서 하는데 담당자 휴가 갔대요. 갑자기 급한 일인데 그럼 옆에서 해주질 않고, 그 사람 거니까 난 몰라 이렇게 버려요. 네. 회사가 그렇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담당자 가면 다른 사람 대신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또 공동체주의라 그러죠. 공동체주의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투자에 있어서도 나만 잘 되면 돼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게 왜 벌어졌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벌어졌나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돼. 이런 투자 전략 때문에 그랬던 거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영국에서 파운드와 공격할 때 뭐 어떻게 했나요? 프랑스, 영국이 그걸로 완전히 큰 데미지를 받았죠. 그래도 그냥 나만 돈 벌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공매도입니다. 한국식 투자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기관을 욕하고 연기금 갖고 욕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 대형 투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한국 증시를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주의거든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처절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공매도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을 완전히 교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매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매도를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러니까 기간 제한을 두거나, 공매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법적이나 세무적인 제한을 두게 되면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거는 오히려 증시 유동성이 안 좋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 정도 오는 데는 외인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지수도 많이 내려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 외인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어떤 구미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형태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외인들이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는 구조 그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나마 외인들이 마음대로 먹튀라 표현할까요? 먹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외환시장입니다. 역외거래나 이런 걸 많이 막아놓고 외화 입반출에 대해서도 외화관리법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제한을 두면서 그나마 그걸로 관리하는 거죠. 증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외인들의 그런 어떤 그 처절한 공격성 그 매매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어쨌든 외인들에 의한 그런 주도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웃긴다고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한국 증시가 정말 웃기는 게 공매도라는 건 결국 증시가 흔들려야 좋잖아요. 내려가야지 좋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라는 건 사실은 증시가 내려가기만 한다면 공짜로 돈 버는 겁니다. 왜 공짜로 돈 벌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이 있어야 그걸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증거금을 갖다 넣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는 주식을 빌려다가 해놓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잖아요. 수수료 좀 보태갖고 되게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다 팔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나중에 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고 수익금만 남는 거예요. 외국계들이요, 이 해외에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 되게 즐겨 쓰는 방법이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내려면 실제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환전하고 돈 갖고 오고 막 이래갖고 여기서 돈을 갖고 와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요. 지금 주식 투자 하시지만 주식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계좌 만든 다음에 거기 증거금 넣잖아요. 예수금. 그러고 나서 매매하시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돈을 안 갖고 와도 돼요. 증거금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매매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돈 벌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고 나서 주가 내려가서 상한에서 돈 벌고 이러면 결국 현지에서 돈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돈 안 들이고 매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신흥국들 이런 데 가서 이 특히 미국의 이제 대형 IB들, 헤지펀드사나 투자은행들, 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마치 돈을 갖고 온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에 있는 주식으로 막 다 해갖고 돈 벌고 거기서 돈 번 다음에 그 돈으로 그 나라 주식을 갖다가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연기금은 보유 비중이 많다 보니까 주식으로도 어쨌든 수익을, 그러니까 계속 주식 매매를 못 하잖아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대주가 아니죠. 대주는 이제 개인이고 대차 거래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 주식 빌려주는 걸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 아주 좋죠. 그러니까 공매도하기 너무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증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괜히 딴 얘기하느라고 벌써 시간이 8분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악재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해요. 좋은 것보다 악재. 미 증시가 잘 가도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출렁거리죠. 중국 증시 막 잘 갔어요. 중국 증시 때문에 빠졌다 그랬으면 중국 증시가 다시 잘 가면 올라야 되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짝 우려하는데 또 빠져요. 심지어는 미국, 중국 다 잘 갔는데 갑자기 대만이 안 좋대. 대만이 안 좋대. 오늘 같은 경우 한국 증시 대만 영향을 오늘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특히 대만 증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대만 갖고 또 그러고 갑자기 또 일본 증시 갖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은 어디 이상한 신흥국 증시까지 갖다 붙여갖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악재. 한국은 되게 악재를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악재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렇게 길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SK케미칼 설명할 때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죄송합니다. 잠깐 요거 스피커 좀 잠깐 끌게요. 네, 악재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에서도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구간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박스권이 지금 위냐 아래냐, 아직은 이 박스인지 아래 박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위쪽 박스로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또다시 공매도나 이걸 위해서 들어 올린 건지.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요 구간 외인들이 올렸는데 외인들 돈 사실 거의 안 썼어요. 별로 안 쓰고 여기서부터 공매도 쳤으니까 수익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공매도만 했어요. 곧버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누르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금투는 따라다니죠. 오늘은 금투가 이제 외인하고 다른 포지션을 가졌지만 금융투자는 대부분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전략을 쓰면 어차피 뭐 따라올 거 뻔하니까 주식 여기 이쯤 되면은 외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가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공매도, 그 다음에 곧버스 사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강하게 공매도를 하고 플러스로 여기서 뭐 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보유 비중도 어느 정도 팔았겠죠. 왜? 어차피 주식 누르고 내려가면 여기 다시 사면 되니까 막 팔아갖고 눌러놓고 여기서 다시 조금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매도하고 막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오늘 외인들이 매도가 많았어요. 보면은 외인들 지금 오늘 매도가 늘었거든요. 매도 순수 이제 매도만 볼게요. 어느 정도 줄여 나가고 하는 걸로 봤는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2조 3천억에 4천억 정도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2조 7천억까지 줄이더니 다시 늘렸어요. 얘들이 매도를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금투가 오늘 매도는 줄였지만 매수를 거의 1조 넘게 매수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얘네들 1조 넘게 매수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금투들. 금투가 올려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와 좋다 이러시면 안 되고, 현재 위치에서는 또다시 외인들의 포지셔닝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지금 여기까지 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외인이래. 얘네들 행동이 외인 같아서 제가 금융투자 보고 외인이라고 그랬네요. 금투가 오늘 매수를 늘렸습니다. 늘린 상태인데 뭐 외인도 뭐 매수 좀 늘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투가 좀 많이 평상시에서 비해서는 좀 많이 늘렸거든요.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가 편안하게 올라가려면 포지셔닝 쪽 그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도 매도가 지금 확 늘었죠. 매수도 늘긴 했지만 매도가 확 늘었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매수가 증가하면서 매도는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줄어드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꼭 여기가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이 양에서 좀 줄었어야 돼요. 물론 차익 거래가 조금 차익 쪽에서는 순매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데, 이쪽 차익은 어차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금융투자 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보면 선물이나 이런 거 봐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외인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좀 볼 때 아직까지는 안심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도 3200 하단까지 갔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대만 증시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하다 웬 또 대만입니까? 대만 증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또 대만 좋아지면 또 일본 갖고 트집 잡겠죠. 아무튼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금투가 매수를 늘리면서 좀 올라간 거고, 개인들은 좀 요즘 거래량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오늘 좀 지수가 3150 돌파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좀 매도로 오전부터 매도 많이 했습니다. 외인들도 매도했는데 개인들도 오늘은 좀 이제 매도로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케미칼인데 참 케미칼 제가 오늘 참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갖고 케미칼 오늘 잘 가다가 오후에 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완전히 순식간에 내렸거든요. 뭐 박스 안에는 있어요. 25만원하고 26만원 사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5일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오늘 괜찮았거든요. 26만원 위에 올라갔고 잠시만요. 아유, 이게 완전히 풀스크린으로 놓으면 잘리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 정도 선으로 놓으면 보이실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현재 상황을 보면, 아니, 시가부터 좀 뺐어요. 시가를 살짝 빼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 강하게 밀고 올라가서 26만원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쵸? 계속. 물론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는 하방 압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시 반, 네, 1시 반 정도부터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25만 9천 원에서 여기까지로, 이게 그 2시 50분이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뚝 떨어뜨렸어요. 야, 이걸 보면서 정말, 그리고 동시호가마저도 눌러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끝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훅 눌렀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오늘 뭐 이렇게까지 빠질 날이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재에 민감하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외인들은 악재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국 증시는 솔직히 외국계 투자사 입장에서는요, 되게 좋은 공매도 먹잇감이에요.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외인들이 공매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위나 은성수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고, 뭐 그동안 금융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주거나 제한을 주면 외국계 자본 빠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딴 거 안 봐요. 그냥 외국계 자본 빠지면 안 돼. 외국계 자본 빠지면 안 돼. 이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전 세계 아마 몇 안 되는 나라일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외인들이 특히 이제 악재를 많이 활용을 해요. 조금만 작은 게 있으면 그 악재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악재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악재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한국 증시에 공매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거기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아, 악재가 나오면,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주가 빠지겠구나. 아, 악재 나오면 무서운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보시면 뭐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개인이 팔았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실상 보면은 뭐 개인 4만 개인이 보시면 많이 판 것 같지만, 개인이 뭐 4만 정도 이렇게 팔았지만, 뭐 보시면 많이 줄었죠. 이때 많이 줄었는데 뭐 매수량이 조금 더 줄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오늘 매도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 물론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마지막에 장 중간에 그랬다?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면 외인들이 그랬거든요. 순수 매도예요. 오늘 외인하고요, 투신이 계속 이제 찍어 눌렀거든요. 위에 못 올라가게 해놓고 누르고. 특히 외인들이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금투나 뭐 이런 데 보면 오늘 거의 매도량 없죠. 오늘 거의 시장 참여를 안 했어요. 이쪽은 거의 기타 법인 사모니 뭐니 뭐 연기금도 그렇고, 연기금 확 줄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매수도 거의 안 했어요. 보시면 매수도 거의 안 하고, 사모는 좀 들어왔네요. 911이네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긴급 호출할 때 911인데 호출 전략을 하려네요. 그래도 뭐 금투 조금 들어왔고, 또 오늘 보면은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찍어 눌렀거든요. 거기에 막판에 개인들이 참여를 한 꼴이 됐어요. 네. 오늘 UBS 하루 종일 UBS 쪽이 팔아댔어요. 신양금투 이거 보세요. 결정적으로 이 주가 확 떨어질 때 이 거래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던졌어요. 얘네 보시면 그 전에 그런 거 없어요. 매수도 하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뜬금포로 갑자기 이때 확 던졌어요. 왜냐, 저 때가 막판으로 한 번 더 찍어 누르기 딱 좋은 자리였거든요. 자, 이게 갑자기 만담 형태가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때쯤인데, 이때 25만 8천원 부근에서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꼬랑지를 만들었으니까 반등하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호가창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하려고 그런 위치예요. 이제 반등하는, 원래대로 하자면 25만 9천원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 터진 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이 투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투신 쪽. 네. 여기 투신 쪽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UBS가 오늘 개 찍어 누르고 투신 나왔는데, 오늘 미래에셋
되고 창고로 나온 개인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이때부터 개인 매도가 많이 늘었어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SK케미칼 그 가습기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습기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있었죠. 2차 재판이 있었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임직원 구속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뉴스가 딱 이때 나온 겁니다. 그 뉴스에 반응을 해서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네. 개인들이 팔고 UBS는 우리야 같이 팔았으니까 팔고 그러면서 한투까지도 같이 여기서 이 한투 창구가 오늘 여기가 약간 외인들 창구 거기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같이 이제 한투 쪽에서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도 있겠죠. 한국투자증권 워낙에.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이 뭐냐면 장 전체적으로도 개인들 순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더 많았지만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버티고 반등시키고 26만원 끝나도 좋은, 25만 9천원 정도에 끝나도 괜찮은 그런 자리였는데 막판에 개인 투매 그리고 투신으로 보이는 요 투매성 요걸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모양이 좀 생겨서 좀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기관이나 외인이나 전체적으로 수급상으로 완전히 누르고 큰 악재로 대형 악재로 누르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뉴스에 반응한 개인들의 막판 매도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상단에다가 26만원 부근에 되게 매물대가 많아요. 지금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반발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박스 안에만 있으면 결국 26만원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개인 수급이 너무 악재에 민감한 거, 좋은 거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요게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케미칼 결론은 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선모도 그렇고 금투도 그렇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박스권에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게 상승 여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차근히 가야 돼요. 지금 공매도량도 많이 줄었고, 네.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고, 괜찮은 모습이에요. 괜찮은 모습인데, 이 26만원 부근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 거, 이게 대기 매물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왜 눌러놨겠어요? 26만원 부근에 누른 이유는 요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계속 공매도 많이 늘려놨잖아요. 공매도 가격대를 보시면, 그 하단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25만 2천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때까지는 좀 눌러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근히 가면 돼요. 차근히 저기 어느 정도 저게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7월달인가요? 7월달에 이제 코폴리에스터 공장 또 가동 완공되죠. 완공되고 그 다음에 좀 준비하고 가동하고 하면은 3분기부터는 계속 좋은 소식도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네. 더군다나 요즘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인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간인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 내주시고요. 네, 잘 이렇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네, 어쨌든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저녁에는 딱 이제 방송 듣고 나시면요 이제 주식 보지 마세요. 그냥 밤에는 어쨌든 주식하고는 거리 먼 나만의 시간 만드시면서 좀 편안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니까요. 네,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